자, 그럼 오늘은 전 시간 챕터 1, 2, 3, 1, 2, 3 이어서 4장을 들어가겠고, 얘기했지만, 이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에서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인데, 그게 시작되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가지고, 처음에 컨셉을 잘 잡아놔야 나중에 그럼 그냥 편하게 루틴하게 이제 계산을 하고 계산보다는 이제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투자 그리고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있어서 경제적인 그런 엔지니어링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이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계산이 이제 툴로서 쓰이는 거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자, 이 챕터의 목적은 역시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여러분들이 이제 숙지하게끔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그리고 타임 밸류 오브 머니에 의해서 이코노미 이퀴벌런스, 경제적 등가라는 게 이제 그 개념이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돈의 시간적 가치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틀려지는데 현재 시점이냐 나중 퓨처 시점이냐 그게 어떻게 그 두 개의 시점이 틀린데 그 등가가 되는 돈의 액수를 계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100원하고 10년 뒤에 100원이 틀린데 만약에 지금 100원을 10년 뒤에 등가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쯤이어야 될까? 같은 가치를 내가 가지려면 10년 뒤에 그 등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캐피탈, 캐피탈 무슨 뜻이에요? 자본이지, 여기서. 자본, capital refers to wealth in the form of money or property. 현금 혹은 그 밖의 재산의 형태의 부인데, wealth, 부인데, 그게 that can be used to produce more wealth.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캐피탈이야. 통상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얘기할 때 자본인데 또 어느 정도 양이 되는 큰 액수의 머니를 뜻하죠. 100원, 200원 가지고 자본이라고 우리가 얘기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engineering economy studies involve the commitment of capital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왜 얘기를 하겠어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1년 혹은 1년보다 작은 어떤 투자 행위일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단기간에 이자가 많이 주어지는 그런 특수한 경우는 틀리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왜 타임 밸류 오브 머니를 고려를 해야 되냐면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 대부분 우리 엔지니어링 사업이 커미트먼트 오브 캐피탈 큰 자본이 오랫동안 투자에 들어가는 결국 묶여있는 그런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예를 듣는 우리 경충북도 결국은 돈이 얼마 동안 묶여있는 거예요? 몇 천억이? 조에 가까운 돈이 30년 동안 내가 오퍼레이션에서 톨비를 걷고 나중에 이제 국가에다가 다 넘기는 거예요. 그 안에 이제 내가 돈을 다 찾아내야지 내가 투자한 만큼. 그렇지?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나오네요. Dollar today is worth more than a dollar one or more years from now. 왜 그 돈의 가치가 $1 지금이 $1 몇 년 후하고 틀려? 그냥 몇 개 리즌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쉽게 두 개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인플레이션이지. 이게 이 책상을 지금보다 나중에 살라 그러면 돈이 그 가격이 올라가잖아. 물론 디플레이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을 저기 1달러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상황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책상이 1달러예요. 지금 1달러 들어와서 책상을 살 수 있지. 10년 후에 그냥 똑같이 1달러가 들어왔으면 프로바블리 책상을 못 산단 말이야. 그렇죠? 그 하나 큰 이유가 있고 결국 이건 이제 나중에도 얘기 나오는데 이제 화폐의 구매력이 틀려진다 이거 구매력이. 또 하나는 그렇지 수익력이라고 하는 건데 은행에다가 돈을 그 디파짓 맡겨가지고 이자 받는 것도 돈이 돈을 벌어오는 어떤 수익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은행에다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것 하나의 투자 행위야. 리스크가 없이 약속을 해서 돈이 많진 않지. 다른 데 우리가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버는 것보다는. 그래서 좀 확실하게 받는 투자 행위고 그 돈을 가지고 뭐 큰 돈이었는데 따로 우리가 무슨 가게를 낸다든지 스몰 우리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큰 돈을 벌면 더 나한테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잖아. 그래서 돈의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틀린 거지. 오케이? 물론 그 돈을 잘못 투자해서 다 날릴 수도 있어요. 자, Return to capital in the form of interest and profit is an essential ingredient of engineering economy studies. 무슨 뜻이냐? 자본에 대한 회수, 자본을 투자하고 이제 회수하는 거, 리턴. 어떤 형태로? 은행에다가 맡겨서 우리가 이자 받는 거, 이자라 그러지. 말 그대로 인터레스트, 이자. 혹은 비즈니스에서 돈을 더 버는 건 우리가 프로핏이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따지는 거고, 엔지니어링 이코노미에서. 왜 우리가 인트레스트 혹은 프로핏을 자본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그 자본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못하고 내 투자에다 넣었잖아.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그걸 쓰지를 못하죠. 투자에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고 또 요전 슬라이드에서 마지막에 얘기했던 거 뭐가 있어? 리스크가 있어. 그 리스크는 투자가 잘못돼서 돈 잃는 거는 투자자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내가 그 리스크를 떠안을 거 아니야. 그 보상이 interest or profit.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나 뭐 벤처는 당연히 충분한 리턴을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투자자에게 뭔가 매력적인 그 옵션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자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자 계산 방식 두 가지 있었죠. 수학에 나오잖아, 수학에. 단리, 복리. 단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simple interest. 말 그대로 간단해. 간단하게 계산이 돼. 그래서 when the total interest, 이자가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initial amount of the loan. 내가 돈을 빌렸어, 론, 대출 받은 거지. 그 이자는 내가 돈을 빌려서 그거를 쓴 기간만큼 비례해서 그냥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비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게 결국은 이자율 하고 기간을 같이 곱해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단리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 나오는데 자 봅시다. 항상 P는 뭐야?
우리 이 과목에서는 principal, 원금, principal amount lent or borrowed, 응? 빌렸거나 빌려진 원금. n은 number of interest period, 이자 기간의 횟수. 통상 우리가 우리 엔지니어링 이코노미 과목에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이자 기간은 1년. 특별히 무슨 얘기가 없으면 1년이야, 1년. 그럼 내가 돈을 3년간 빌려서 썼다 했을 때, 그리고 이자 기간은 1년이었어요. 그럼 N, 이자 기간 횟수는 3. 그치? 쉽지? 응? 그리고 I, interest rate, 이자율, 퍼센테이지지. 그래서 여기 I 바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원금 곱하기 이자 기간 횟수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면 I가 interest rate이 아니라 interest, 이자, 그냥 이자. 그렇지? 근데 그 돈 빌려 쓴 기간이 끝나서 이자만 갚으면 안 되지. 원금도 같이 갚아야지.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이자하고 원금을 같이 갚아야 되죠. 이게 단리 계산이고, 여기 2G years라고 얘기했는데 항상 아무 말 없으면 1년이야. 응?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자, 쉽지? 우리 막내가 한번 번역해 볼까? 그렇지, 아주 잘했죠? 예? 이자 계산이 원금이 5,000불, 5년, number of interest period 5년, 그리고 이자율 7%면 0.07, 잘 알지? 1,750불, 50불을 갚는 게 아니라 플러스 원금 해서 6,750불이지. 그냥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귀찮게 만들지. 개념적으로 보였는데 여기 보세요. infrequently. 실제 비즈니스에서 단리 계산을 해주는 경우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돼. 뭘 하겠어요? 컴파운드 인트레스트가 나오는데, 복리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1년이 지나면은 그 인트레스트 피리어드가 1년이었는데 1년이 지나면 이자가 그거만큼 쌓였죠. 단리에서는 쌓인 그 이자에 대한 이자를 다시 물지는 않아. 그냥 원금에다가 비례해서 이자 기간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근데 복리에서는 어떻게 돼? 이자를 인트레스트 피리, 정해진 인트레스트 피리드에 내가 갚지 않았어.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다시 또 이자를 또 물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게 틀린 거지. 근데 그 복리 효과가 뭐 여기저기서 들었겠지만 상당히 크지. 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돈을 이제 복리로 1,000불을 그 10%로 해서 빌렸고, 똑같이 아무 얘기 없으니까 1년, interest period 1년이고, 어떻게 돼? beginning of period, 딱 지금 0년째 1,000불 빌렸지. 10% 1년 지났어. 이자 얼마? 100불. 얼마 빚지고 있어? 현재 스코어 얼마 빚지고 있어? 1년 후에 1,100불 빚지고 있지. 그 다음에 이자 계산이 1,000불에다가 이자율 10%를 하는 게 아니라 100불 안 갚은 이자까지 합쳐서 1,100불에다가 10% 이자를
부과해서 110불 이자가 붙고 그게 두 개가 더해지니까 2년 후에는 1210불이지. 갚아야 될 돈이. 100불을 만약에 갚았다면은 달리처럼 되는 거지. 근데 이자를 안 갚았잖아. 인터레스트 피리어드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거고, compound interest is commonly used in personal and professional financial transactions. 그냥 이걸로 다 취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리는 없어. 현시대 생활에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사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뭐 이자에 이자를 물린다고 막 자꾸 얘기를 하잖아. 여기는 그 사채에 있는 함정은 인터레스트 피리어드가 짧아. 그렇다고 막 확 느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통상 생각하는 연이 아니라 달, 심지어는 주 이런 단위로 계속 안 갚은 이자에 대해서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고 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뭐 편법이 있겠지. 뭐 돈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시나리오들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후에. 이게 일반적인 식인데 이게 이 식에서 뭐 모든 게 거의 다 나온다고 보면 돼. 이제 P는 principal 원가고 F는 우리가 future amount 해서 종가라고 해요. 종가. PF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 복리계산에서 그러면 P 시작할 때 P 플러스 PI 안 갚았어. 여기에다가 다시 I를 곱해준 이자를 더해서 원금과 다시 더해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P 곱하기 1 플러스 I의 2승이 되죠. 끄집어내면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식은 간단한 형태로 정리가 돼. 자,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그 이코노믹 이퀴벌런스 얘기를 했는데 등가. 지금 100원이 등가로 생각해 봤을 때 10년 후에는 똑같이 100원이 아니라 얼마쯤이어야지 등가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 등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걔네가 중간에 플레이를 해줘야 되죠. 그 친구들이. 그 인트레스트 레이트 피리어드가 틀려짐에 따라서 당연히 등가 계산하는 계산에서 나오는 값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거죠. Each alternative can be reduced to an equivalent basis dependent on 뭐에 의해서 뭐에 의거해서 등가 계산이 돼? 첫 번째 interest rate amount of money 지금 100원 내가 얘기한 거 혹은 10년 후에 등가 얼마 액수가 있어야 되지. 그리고 timing of monetary receipt or expense 받거나 나가거나 들어가는 거에 그게 언제냐. 그래서 요 세 가지 엘리멘트를 가지고 우리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예를 보여줬었는데 그 어디에서든지 이제 옮겨 다닐 수 있지. 지금 현재 100원은 3년 후에 얼마하고 등가라고 볼 수 있다. 3년 얘기 나와야 되지. 인트레스트 피리어드. 이자율 거기 있어야 되지. 이자율 상황에 따라 틀리게 계산이 되는 거야. 지금 3년간 현실적으로 이자율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 지금 현재 예를 들어 국채 이자율로 이 정도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하면 이 정도 받을 것이다. 예측이에요. 가정컨대 인터레스트 레이트이 얼마이다면은 등가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노테이션이지, 노테이션 기호.
우리가 늘상 쓰는 기호인데 다 나온 거예요. I가 뭐라 그랬어요? 구조보다 훨씬 쉽잖아. 같이 따라서 해 그냥. 이자, 율. 근데 요 앞에 지금 effective interest rate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유효 이자율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왜냐면 추후에 nominal interest rate라는 게 있고 약간 여기서 더 이제 진화된 약간 다른 컨셉인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effective한 말 굳이 생각하지 말고 이자 계산을 어떤 형식으로든 해봤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맡겼을 때 받는 이자 대출했을 때 갚는 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N은 이자 기간의 횟수, P는 원가 present value. 내가 아까 P를 principal이라고 했었지 그 식에서는 근데 같이 겹치네 P가 상관이 없네. 근데 이게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P는 그러면은 이제 present value로 present 현재. F는 뭐 약자? future sum. 돈이니까 가지, 종, 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A, annual amount라고 요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 매년 interest period 매년 발생되는 수입이나 지출을 뜻해요. 오늘은 A까지 안 하고 여기 내에서씩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이걸 얘기를 해줄게. 근데 지금 이 심플하지만 처음에 이제 이게 약속이 있어요. 현가가 있고 종가가 있는데 5년 돈을 5년 사용하고 5년 후에 내가 뭐 수익이나 지출이 발생한다 이렇게 했을 때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안 보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5 해서 첨부를 받는다. 이 상황이 5년에 1년이나 되어 있는데 5년에 언제 받는 거야? 약속을 해야지 그건. 우리 약속을 해야 돼.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자, 먼저 얘기를 하면 항상 year end convention. 무슨 뜻이야? year end. 5년의 끝 마지막 날 받은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표현을 해주는 툴이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이에요. 캐시플로우 is the actual inflow 안으로 들어오는 거 receipt and outflow disbursement 나가는 거 at different point in time.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돈을 빌리는 사람. 똑같은 상황인데 돈을 빌리는 사람은 첨부를 내가 빌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빌려서 이자를 계속 내고 1160불 맨 마지막에 다 갚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죠. 처음에. 그러니까 플러스지. 그 다음에 계속 갚아나가지. 은행 입장에선 처음에 나가지. 들어오지. 우리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 그리면 이 형태가 많겠지. 투자, 캐피털, 커미트먼트 오브 캐피털, 리턴. 자, 그래서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은 depend on the point of viewpoint. 돈 받는 사람, 주는 사람, 그거에 따라서 잘 그려줘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당연히 receipt or disbursement 들어오고 나가고, 아까 먼저 얘기했던 year end convention 조심하라는 거. 이 다음에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은 지금 인트레스트 피리어드가 1년이 아닌 경우야. 1개월인 경우야. 그림 그리는 데는 차이는 없어. 0, 1, 2, 3, 4. 근데 어디엔가 표현이 돼 있겠지. 1개월일 경우에는. 따로 말을 안 하면 1년인 거고, 인트레스트 피리어드가 많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내동 똑같이 0, 1, 2, 3, 4 나오지만 이게 1개월째 끝에 돈이 들어온 거지. 맞아요? 2개월째 끝에 돈이, 4개월째 돈이 들어온 거고, 1%씩 per year가 아니라 month지. 자,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어때? 그럼 이게 우리가 0으로 써놨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져야지. 시작할 땐 지금이야. 혹은 굳이 이어랜드 컨벤션이란 말에 따르고 싶다면 0년째의 끝, 0년째의 끝이 지금 아니야. 1년째 시작 포인트 아니야. 결국은 다 끝으로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0을 집어넣은 거지. 0을. 그렇죠? 그게 약속이야. 근데 아주 혼란스럽게는 안 하는데 내가 뭐 항상 그 시험 문제라거나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야. 돈이 언제 들어왔는데 뭐 5년째 들어왔다. 돈이 뭐 5년 후에 들어온다. 뭐 약간 읽다 보면은 이게 5년에 언제인지 좀 문맥상에서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런 상황은 피하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써주지. 몇 년째 끝에 어떻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런 건 잘 판단해야 돼.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겠어요? 아까 그 이자공 식이 여기에 의거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식이 복잡해지는데 다음 시간에 할 A 같은 경우에는 요거만큼의 등가가 과연 이게 얼마일까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겠지. 그랬을 때 이 A는 0년째는 없는 걸 우리가 약속을 하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 피리어드의 끝에 생긴 거로 약속을 하기 때문에 뭐? 항상 염두에 두세요. 4년째 12월 31일이지? 쏘리. 4개월째지. 4개월째지. 여긴 4개월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P와 등가가 되는 F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여기 딱 나와 있죠. 지금 아까 그 1년 후 끝났을 때 이자 계산 해가지고 식 디벨롭 했잖아. 다 찬성하지? 억울해하지? 이제. 어떤 역할을 해? 프레젠트 밸류, 현가를 종가로 바꿔준 역할을 하지, 이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이 PF가 막 이렇게 갈 수가 있지.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역수를 취해주면 얘를 등가가 되는 P로 바꿔줄 수도 있지. 내가 잡기 나름이에요. 이게 10년대였다면은 5년째 끝에서 내가 해보고 싶어. 그럼 뒤는 있고 그냥 여기를 F로 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정말 나중에 이제 식이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거 하나면, 이 식 하나면 다 할 수는 있어. 등가라든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경춘고속도로 30년간 돈을 뭐 유지보수 비용으로 그래 매년 30년간 계속 몇 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현가로 바꾸자 했을 때 그걸 지금 이 식으로 하면 몇 번을 해야 돼? 30번 해야 되잖아. 30번. 그런 걸 피하려고 그 A 값을 만들어 놓고 다시 식을 또 만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돼. 이것만 알아도 돼. 근데 시험 볼 때 시험 다 끝났지 이제 그거 하고 있으면. 자, 그렇지만 다 식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그 다음에 뭐 저식 우리야 뭐 공대생들 계산기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상 이 재무 경영 이쪽에서는 표를 더 많이 보고 합니다. 이 계수값들이 표로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카먼하게 이제 표에 나온 계수값들을 사용을 하는데 봅시다. 아까 이 계수가 무슨 역할을 했어? 1 플러스 i의 n승. 현가를 종가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지. 그래서 얘가 한국말로는 1회 지불 복리 계수, 영어로 Single Payment Compound Amount Factor 하는데 나도 아직 못 외웁니다. 그냥 우리 클래스 내가 배울 때도 그래. 그 클래스에서는 이거는 뭐야? Find F given P거든. P가 주어졌을 때 F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팩터잖아. 그렇지? 표시는 이렇게 해. 그리고 통상 PF 팩터라고 읽어요. PF 팩터. 분모부터 해가지고. 응? 그래서 PF 팩터가 당연히 이자율하고 이자 기간 횟수에 따라서 값이 틀려지겠죠. 오케이? 그게 여러분들 책을 보면 책 안 살 거야? 응? 이 테이블이 있거든? 왜냐면 여러분들 뭐 시험 볼 때 이 테이블을 카피를 해서 줘. 계산기 없어도 가능함. 테이블 617페이지 보면은 Interest and Annuity 테이블 나오거든. 테이블이 뭘로 정리가 돼 있어요? 테이블 C1 봐봐.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거. i가 0.25지. 응? 그리고 쭉 나오죠. 이것도 좀 화면에 올릴 걸 그랬구나. 아직 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한번 실제 계산하는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가 여기 나왔어. 계산기 쓰지 말고 한번 표를 통해서 찾아봅시다. 그 2500 times 0 is equivalent to how much after 6 years if the interest rate is 8% per year. 8% 이자율인데 지금 프레젠트 밸류 2,500불이 몇 년 후야? 6년 후에 얼마랑 등가인가 찾으려고 할 때 무슨 팩터가 필요해? PF 팩터죠. 근데 먼저 테이블 찾아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봐야 되는 게 뭐야? 이자율이지. 8%가 테이블 몇에 나와 있어요? 8%는 좀 뒤에 있겠다, 그치? C11. 응? 그 다음에 그게
PF 팩터는 맨 앞에 칼럼에 나와 있지. 그 N자 다음에 나온 N 다음 칼럼에 나와 있잖아. 그리고 몇 년이야? 6. 1.5869 맞지? 계산기 쳐도 맞게 나오겠지? 뭐야 그게? 1.5869가 1 플러스 0.08에 6승이지 뭐. 응? 오케이? 다음 이거 내가 한글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빡빡하게 붙었는데 이거는 무슨 팩터야? 역수지. 응? 여기에서 일로 찾아가는 경우지. 응? 일회 지불 현가 개수, Single Payment Present Worth Factor. 우린 뭐라고 부른다? F 팩터. 자, 그럼 그 다음 예제 보면 3,000 at the end of year 7 이런 식으로 나와 이제 정확하게 at the end of year 7이라고 했어. is equivalent to how much today times 0 if the interest is 6%. 찾아봐 또 계산기 해도 되고. 그거는 테이블 C9 그쵸? 6% 7 70 응? 맞네. 아, 내가 또 이거 6으로 봤네. 6651 맞지? 응. 6651. 응. 자, 그럼 한번 이거 풀 수 있겠어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베티가 한 5년이 지나면 메이저 오버홀이 내가 이제 트랙터 뭐 도저라고 생각합시다. 그런 중기계가 있는데 고쳐야 되는 거야. 메이저 수리. 응? She has found 근데 그게 한 12,000불 들 것 같아 5년 후에. 아까 나온 문제랑 똑같잖아. She has found an investment that will provide a 5% return on her invested funds.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하면 5%로 이익을 얻을 것 같아. 그럼 지금 얼마를 넣어놔야지 내가 5년이 지난 후에 12,000불을 가질 수 있을까? 책이 없는 친구들은 계산기 한번 사용해도 되고. 답이 여기 있네. 한번 해봐. 캐시플로우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봐. 정확하게. 0, 1, 2, 3, 4, 5 하고
다 구했죠? 아직도 막 그리네. 자, 이렇게 내가 한 게 맞나 한번 봐봐. 지금 5년 후에 12,000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렇죠? 물론 이제 들어와서 그 인베스트먼트에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써야지. 응? 지금 얼마를 펀드에 넣어야 되느냐, 내 캐피탈 커밋먼트를 해야 되느냐, 그 프로블럼이지. 그러면 요 find PG given F. 그래서 FP 팩터 5% 맞았나? 0.7835 찾았나? 그 무슨 뜻이야? 식은 쉽잖아. 5년 후에 있을 그 지불을 위해서 나는 지금 내놓고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 그런 이제 유사하지만 복잡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이 필요한 거겠죠. 오케이? 수월하죠? 다들 쉽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멍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과 2주 걸려. 자, 그 annual equivalent 이제 아까 A 값 얘기가 나오고 이제 당연히 또 식이 디벨롭이 될 텐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